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 회장입니다. 싸늘한 오후 시간이네요.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네요. 0.36% 정도 하락을 했어요. 2469.69. 코스닥은 836.22를 가리켰습니다. 0.46% 빠졌어요. 쭉 보니까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죠.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나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있을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다들 지금 멘붕 온 상태 같아요. 코스피는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요. 기미들이 한 946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0.46% 빠졌는데 개인들이 2,421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았습니다. 외인들이 한 1,42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빠지더라. 거의 보니까 시퍼렇네요. 아주 시퍼렇게 계좌들이 아주 놀란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2,400이 갇힌 코스피, 연일 진짜 2,400선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네요. 탈출을. 아주 뚜렷한 그런 주도주 없이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나 실적 기대주 위주로 이제 시세가 오르내리는 개별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홍콩과 중국 증시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왜 한국 증시만 이렇게 부진하냐. 탈동조화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커지는 겁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92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469.69를 가리켰어요. 장중에 낙폭을 일부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그 매도세 이날 그 포함해서 7거래일 동안에 24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애들이 각각 243억, 813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미들은 홀로 956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한 겁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그간의 그 약세를 보였던 보험이 한 1% 상승했고 화학도 강보합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최근 중동 지역에서 불거진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강세를 보였던 운수, 창고 업종이 1% 하락으로 마감하는 등 순환 매장세, 순환매장세가 안전 나타난 겁니다. 순환매장세입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증권 등이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뭐 기계, 제조업, 건설업 등등해서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소식들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지난해 연말에 훈풍을 탔던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 약세로 돌아선 거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쇼크를 낸 이후에 그 대형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놔야지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는 25일에 새벽 6시죠. 예정된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국내 2차 전지주의 향방을 결정 지을 거라는 거 합니다. 실적은 둔화하더라도 올해 판매량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그런 하락해온 2차 전지주 투심에 약간 뭔가 불을 지필 수 있을 전망이라 하고 있고요. 같은 날 예정된 그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오는 26일 예정된 현대차 실적에도 관심이 커져요. 국내 양대 산업인 이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 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그간의 매도 공세를 펼쳐온 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실적 전망치를 계산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이 예상을 하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은 증시 반등에 또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개미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요가 아니고 일본으로 가자. 일본으로. 요즘 일학 게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1년 사이에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10배.
10배라. 야, 국내 투자들이 이제 일본 증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연초부터 내리막을 걷는 국내 증시와 달리 일본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인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일본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보는 것 같고요. 예탁 결정해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7,212만 달러 됐네요. 966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1월에 전체 순매수액의 한 10배 수준이에요. 지난달 628만 달러 비교해 보니까 증가폭이 크죠. 지금 보관액도 급증을 했어요. 이달에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액이 38억 886만 달러입니다. 와, 대단하죠. 약 5조 1000억이에요. 일단 집계 가능한 지난 2011년 이후 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고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니까 1년 사이에 33.9%나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iShares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해지 상장 지수 펀드네요. ETF네요. 엔화로 미국 투자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일학개미들이 무려 4,573만 달러치 사들였습니다. 2위는 넥스트 펀드의 니케이 225 레버리지 인덱스 ETF예요. 474만 달러 매수 우위를 보였고 니케이 그 지수 선물 하루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봤더니 iShares 코어 7년에서 10년 미국제 엔화 해지 ETF입니다. 많이도 사네요. 그래서 요즘 하여튼 일본 쪽으로 몰려간다. 왜냐, 요즘 일본에는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게 있어. 이걸 도입에 따라서 투자 활성화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꼽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가 일본 영어로는 NISA네요. 니사, 신니사는 국내외 국내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제도 계좌 있죠, 개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계좌라고 하는데 그 IS하고 그 같은 일본의 세금 우대 제도라고 합니다.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가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면서 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금이 지금 글로 쫙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날아다닌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헐헐 좋다. 지금 날이 쳤다는 겁니다. 지금 개미들. 하여튼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신니사 정책이 비과세 제도를 강화해서 장기 투자를 위한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고 배당주 등 그런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인데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연달아 내놓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수급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뭔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